부동산 첫 주택 취득이 자산 형성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잘 투자를 하게 되면 같은 연령대 친구들보다는 자산 격차가 한 5년 지나 보면 많게는 10배 이상도 차이가 날 거란 말이죠.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빠입니다.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구독자분의 사연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사연을 좀 잘 읽어보면서 같이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의 제목은 이제 신혼부부 부동산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의 제목이었고요. 이제 본문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본 정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무주택이며 내년 결혼식 진행 예정인 신혼부부입니다. 아직 근시일 내에 자녀 계획은 없으며 직장 위치는 광화문입니다. 직주 근접이면 좋겠지만 편도 1시간 내 이동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소득은 합쳐서 월 실수령액으로 한 900에서 한 1천만 원 정도 내외되고 직장일 외로 따로 하는 개인 사업이 있어서 앞으로는 한 월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추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출은 월 평균 한 250만 원 정도이며 아직 재산을 이제 합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신혼집에 따라서 저축 금액 등 정해질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 현황을 좀 보면은요, 자산은 현재 제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2억짜리 빌라에서 전세로 살고 있으며 현금 1억에 대출 1억이 껴있고요. 그리고 신혼집 매매 자금은 제가 4억, 와이프가 2억, 도합 6억 시드머니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이렇다 할 구체적인 투자 목표는 없으나 시드머니 6억으로 한 11억에서 한 14억대의 실거주 매수를 통해서 15년 이내에 잠실 입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이렇게 쭉 적어 주셨습니다. 그건 뒤에 이제 칠판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적은 내용을 보면은 최근 부동산 분위기로 신축 대단지를 1순위로 하긴 하지만은 투자 가치에 따라서 신축, 구축은 크게 구분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현재 14억대 아파트들은 실거주하기에 이자 부담이 있다 생각하여 갭 투자할 의향도 있습니다. 젊고 자녀가 없을 때 레버리지 활용하여 똘똘한 한 채 가지는 게 목표입니다. 아직 부동산에 관해서 공부가 부족하여 고견 알려주시면 감사히 듣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을 상세하게 적어주셨거든요. 뒤에 좀 칠판에 좀 적어보면서요, 같이 한번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예비 신혼부부이시고요. 30대일 것 같아요. 합산으로 보면 월 소득이 900만 원에서 한 1천만 원 정도 된다 라고 하셨고, 지출은 한 250만 원 정도 하는데 아직 뭐 결혼을 해서 합가를 한 건 아니다 보니까 변수는 있겠죠. 지출이나 저축액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제 변동성을 좀 열어두고 이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무주택이신데 손자산이 그래도 무주택인데 좀 많은 편입니다. 이거를 뭐 본인 자력으로 모았을 수도 있고 이제 결혼을 하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이제 받으셨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손자산이 한 6억에서 집에 있는 보증금까지 하면은 한 7억 정도 있으신 것 같고요. 그 직장 위치는 광화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를 말씀을 하셨는데 뭐 명확한 목표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목표를 명확하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목표를 보면은 본인의 계획은 지금 한 11억에서 14억대 내외 정도 되는 아파트를 내가 결국엔 실거주 목적이겠죠? 실거주 목적으로 샀다가 잘 갈아타기를 본인께서 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는 15년 내에 나는 잠실의 아파트를 가고 싶다 라고 하셨거든요. 잠실의 아파트가 지금 뭐 25평 기준 거의 이제 평당 1억이니까 한 25억에서 한 30억 이상을 나는 목표를 하고 있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신 거를 보면 핵심 질문이 이거 같아요. 우리가 이제 손자산이 한 6억대, 많게는 뭐 7억 정도 있으니까 6억으로 갭 투자를 좀 해놨다가 나중에 들어가겠다라는 계획이고요. 생각하신 단지가 한 11억에서 14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갭 투자하겠다라고 질문하신 거고요. 단지를 한번 언급을 드려보면은요, 명일동에 있는 레미안 솔베뉴, 이거 14억 정도, 그리고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여기다 14억대, 그리고 하왕 신리동 센트라스 말씀하셨고, 그리고 관흥창역에 있는 서강 GS, 그리고 풍납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까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11억에서 한 14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를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질문인데, 여기에 대한 이제 답변은 일단 뭐 선택지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이 선택을 만약에 하게 되면 말씀하셨던 단지를 단순하게 그냥 갭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의 목표는 15년 내 잠시를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목표 달성 자체는 사실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쉽게 우리가 이해를 돕고자 예시를 들어보면 되거든요. 기간별로 좀 시세를 좀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본인이 이제 언급한 단지가 있고 잠실의 단지가 있잖아요. 서로 좀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가 과연 이렇게 갭 투자를 14억 이하의 아파트를 해놨다가 여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나중에 잠실을 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 그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깨닫게 되실 건데 한번 예시로 말씀드려 볼게요. 연도를 한 23년도 1월 시세를 한번 봅시다. 그때 말씀하셨던 첫 번째 단지가 명일동에 있는 레비안 솔베뉴라는 단지인데요. 여기 시세가 그때 보면은 10억 한 6천 정도였어요. 10억 6천. 근데 지금 시세를 볼게요. 지금 시세. 최근에 실거래된 금액을 보면은요. 13억 8천 정도 이렇게 실거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세 차익을 보면 우리가 이 23년 1월에서 25년 3월까지 얼마가 올랐냐면 한 3억 2천 정도가 이렇게 상승을 한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근데 그에 반해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데가 이제 잠실이잖아요. 동일 기간의 잠실의 시세를 한번 볼게요. 23년 1월에 잠실의 엘스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25평으로 볼게요. 25평을 보고 계시는 거니까. 그때 엘스 시세가 한 15억이었습니다. 15억. 근데 최근에 실거래된 날짜를 보면 지금은 시세가 더 올랐는데 실거래는 조금 늦게 반영이 되니까 여기 시세가 23억 3천이죠. 그럼 시세 차익을 보면 얼마가 올랐냐면 8억 3천 정도 오른 거죠. 동일 기간으로 보면은 레비안 솔베뉴는 한 3억 2천 정도 올랐는데 잠실 엘스 같은 경우에는 8억 3천 이상 오른 거죠. 갭이 더 커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시면은 이 기간 안에는 한 5억 정도 차익이었는데 지금은 얼마인가요? 지금은 이제 1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다시 기간이 지나면 2배씩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20억씩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거죠. 내가 갭 투자하는 것 자체는 이제 나쁘진 않은데 갭이 좀 좁혀져야지만 내가 이런 지역에서 시세 차익을 보고 잠실이라고 하는 지역을 갈 수가 있겠죠. 갭이 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직장인으로서 저축을 열심히 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거주함으로써 지출도 있으니까요. 생활비도 써야 되고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저축액이 살다 보면 많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자녀도 생기다 보면 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레비안 솔베뉴를 갔다가 내가 시세 차익을 보고 잠실 엘스를 간다는 얘기는 이 목표 달성이 사실은 좁혀지는 게 아니라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선택지이다 라고 제가 과거 영상들을 좀 찾아보시면 이제 많이 이제 말씀드렸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거는 이런 갭을 좀 줄이려고 하면 이런 거를 선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우리가 정해놓고 금액을 정해놓고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을 정해놓고 목표를 달성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순서가 다른 거죠. 목표 금액을 우리는 25억에서 30억 정도를 잡은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향후에 25억에서 30억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이제 미리 선점을 해야지만 우리가 목표 달성이 되는 거거든요. 부동산은 항상 이런 생리가 좀 있기 때문에 요걸 잘 아셔야 되는 거고 미리 선점한다는 얘기는 지금 아파트가 아니라 정비사업이란 얘기입니다. 정비사업. 정비사업 중에서도 아주 극초기 단계를 가는 게 아니라 사업식 인가에서 관리 처분 정도 된 구역을 특정해서 보면 우리가 여기에 들어오는 급지를 미리 이제 선점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시로 지역을 제가 많이 언급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냐면 지금 한 6억이죠. 6억에서 7억. 노량진 뉴타운에서도 보면은 모든 구역을 다 갈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좀 구역이 좀 작은 데가 있습니다. 세대수는 좀 작지만 속도가 좀 빠른 구역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가 한 10억에서 10억대 초반 정도 하는 빌라거든요. 그럼 우리가 소득이 좀 높은 편이니까 일부 담보대출을 받고 신용대출을 받아서 충분히 이제 매수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어차피 살려고 했던 매매 금액이 11억에서 14억까지니까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노량진 정도가 25억에서 30억 정도 될 수 있는 지역을 이제 미리 선점하는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평수를 근데 노량진을 갈 때는 25평을 가는 게 아니라 최소 34평 이상 되는 걸 가야 이 정도 시세로 입주할 때는 달성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책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잠실을 한 25평 정도는 잘하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시드 확보가 되게 될 겁니다. 그 노량진이 만약에 최근에 이제 관리처분도 났고 정확히 얘기하면은 25년도 초만 해도 자기 자본 5억 정도 내면 담보대출을 잘 받아가지고 이제 충분히 살 수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 6억에서 7억, 많게는 8억도 들어가니까 여기보다는 실투자금이 조금 덜 들어가는 데는 사업적으로 봤을 때 현재 한 사업 시행 인가 정도 단계에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부가연입니다. 부가연이라고 하는 지역도 저는 괜찮게 생각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능하시면 34평 이상 받을 수 있는 조합원 물건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노량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부가연 같은 경우에 시세가 좀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좀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뭐 정비사업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빌라에서 좀 거주를 하는 게 신혼집을 꾸리는 게 조금 불편하죠. 왜냐하면 특히 뭐 이주를 앞두고 있는 구역도 있고 많이 낙후된 지역이니까 가능하시면 지금처럼 거주하고 투자를 조금 분리하셔서 향후에 25억에서 30억 정도 될 수 있는 지역들을 미리 선점하는 게 좋아요. 제가 이런 구역들을 여러 개 좀 올려드렸잖아요, 영상에서. 좀 영상을 좀 찾아보시고 방향 설정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 나는 6억으로 갭 투자를 11억에서 14억대를 미리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잠실을 가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선택지로는 목표 달성이 점점 더 멀어질 거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가급적이면은 거주하고 투자를 좀 분리하셔가지고 내가 가려는 지역이 이제 잠실인데 25억에서 30억 정도 하니까 그런 지역들을 미리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정비사업 구역들을 좀 스터디 하셔가지고 한번 매매를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혼 부부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주택 투자를 하는데 정비사업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왜 추천을 드리냐면 이 부동산 첫 주택 취득이 자산 형성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잘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를 안 했던 혹은 뭐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살았던 같은 연령대 친구들보다는 자산 격차가 한 5년 지나 보면 뭐 적게는 뭐 2배, 4배, 많게는 10배 이상도 차이가 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첫 투자를 잘 공부를 하셔가지고 올바른 결정을 하시게 되면은 내가 뭐 15년 내 잠실을 가겠다라고 했는데 뭐 그게 기간을 한 절반 이하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노량진 같은 경우 5년 이후에 완성이니까 2년 실거주한 비과세 되고 양도 차익도 없고 물론 이제 현재 거주 요건도 없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세책을 많이 보고 잠실일 때 를 들어간다거나 혹은 뭐 갭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전략을 하시게 되면은 충분히 목표 달성이 훨씬 더 2분의 1로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